대신당의 꽃 대신이여라. 좋다. 안녕하세요. 다시 내린 바다 영검하기로 이 소문이 자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부끄럽긴 하네요. 일환전시인 섬남꽃 대신당의 박수무당 배인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례자님을 모시고 공수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 신령님들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또 사례자님, 조상님들께서 어떤 공수를 주실지 저 또한 상당히 궁금한데요. 한번 사례자님을 모시고 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례자님 보시고 싶으신 분 생년월일을요, 음력, 이름, 띠까지 작성해주시면 좋으세요. 자, 우리 사례자님 95년생 노래생으로 풀이가 되세요. 그리고 신랑분은 교자생. 아이고, 힘들기 전에 이미 나온 공수들이 있어서 몇 마디 하고 나서 상담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고 여자로 풀이가 되는 건 맞다. 안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라는 수준인 건 맞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대시띠다 보니까는 삼재가 들어서 본인이 답답하라는 수준이고, 괜히 집에 있으면 짜증이 나고 우라통이 터지는 소리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본인도 약간의 신가물이 있습니다. 그 신가물이 있다고 해서 저희처럼 분리라는 게 아니라 촉이 좀 좋고 꿈자리가 계속 뒤숭숭하라는 수준입니다. 근데 올해는 윤달기다 보니까 그 꿈자리가 많이 뒤숭숭하라는 수준이고, 본인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는 결혼을 한 이 남편한테 좀 집착성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남편이 조금 많이 힘들 수가 있는 사주구나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우리 남편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본인을 많이 인정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무 둥글게 넘어가려는 성향은 있어요. 뭔가 싸울 일이 있더라도 대충 그냥 이러면서 넘어가려다 보니까 본인은 좀 화딱지가 난다 소리는 있지만은, 이만한 남자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례자님하고 살 수가 있어요. 사례자님 성격 솔직히 말하면 좋지 않거든요. 더럽잖아요. 그 더러운 성격을 그래도 받아줄 수 있는 남자분이다 라고 풀이는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두 분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금전운은 어떻게 펴질지, 그리고 답답했던 것들, 질문, 궁금한 사항을 제게 여쭤보신다면 그걸 풀어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우리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조상님들께서. 그러다 보니까는 먼저 그거를 제가 보이는 대로 다 얘기하고 질문을 받은 상태에서 또 상담을 진행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먼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시면 그걸 설명드리면서 제가 보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게 좀 답답하셔서 오셨어요? 분전이지. 네, 그게 1순위예요. 진짜.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향을 피울 때도 보셨지만은 우리 자손 금전운 때문에 왔다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문서가 좀 막혔다 소리가 있어요. 본인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하면 평생 일을 하는 사주인 건 맞아요. 그리고 본인은 돈이 메마르진 않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돈이 들어오면 뭐예요? 돈이 줄줄줄 새버려요. 본인 손안에 돈이 있으라는 수준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금전운이 지금 나이로 따지면은 95년생이니까 31살이신데요. 38살부터 들어오는 돈은 본인 돈이 돼요. 그 전까지는 돈이 들어와도 다 뿔뿔이 흩어지라는 수준이 있다. 어찌 보면 신의 가물이 있다 보니까 베풀면서 살라는 수준이구나. 네가 부모 떡이 있어서 부모들한테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부모들한테 뜯기고 주변 사람들한테 뜯기란 사주구나. 그러고 뿐만 아니라 본인은 돈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갖고 있으면 주변에서 빌려달라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본인이 되게 냉정한 것 같아서 안 빌려줄 것 같지만은 맨 처음에는 야 나도 돈 없어 이러지만은 결국에는 야 근데 왜 돈이 필요한데? 아 그래?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좀 빌려줄게 하고서 빌려줘요. 근데 문제는 빌려준 돈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싫은 소리를 못 하거든요. 알는 소리를. 그러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돈을 잃고 사람도 잃어요. 왜냐면 못 받으니까. 왜냐면 나간 돈은 못 들어오거든요. 본인 같은 경우는 여자들한테 나간 돈은 못 들어와요. 반대로 남자들한테 나간 돈은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빠락빠락 얘기해가지고 해요. 아까 얘기했죠. 본인 남편한테도 성격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여자들한테는 드세게 못해요. 오히려 본인은 여자들이 본인한테 와서 막 나쁘게 해도 이러면서 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과거로 풀이가 된다면 트라우마가 있다. 여자들한테 조금 시비수가 붙고 놀림을 당하고 어찌 보면은 이용당할 수 있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본다면 약간 왕따 아닌 왕따도 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고는 풀이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신가물이 있는데다 본인은 선녀님이 앞장서다 보니까는 시샘을 많이 사라는 수준입니다. 본인은 잘난 게 없고 본인은 별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변에서 시샘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미움받으라는 수준이 있다.
근데 반대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본인은 남자들한테는 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본인을 돈을 갖다 주는 격이기 때문에 괜찮다 소리가 있고, 이 남편분 사주 같은 경우도 이가로 풀이가 돼요. 굳이 문가냐 이가냐 했을 때 이가로 풀이가 되고, 이분 같은 경우도 금전이 메말이라는 수준이 못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남편분만 봤을 때는 남편 혼자 살았을 때 조금 더 금전이 더 잘 모이라는 수준인 건 맞아요. 물론 금전이 모였을 때 그거를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형국은 아니에요. 지름신이 있다 보니까 막 칠레를 팔레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계획형이긴 하나 둘의 합에 있어서는 사실 금전운이 썩 좋아질 수 있는 형국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본다면 자신 운대로다가 자신덕으로다가 복덩이가 나타난다면 그걸로다가 된다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둘 사이에는 자녀가 사실 둘이 있다 소리는 있어요. 혹시 자녀가 하나죠. 아직 뭐 지워지거나 한 적은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더 가지셔도 되는데, 혹시 자녀분 생년월일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음력으로 말씀. 아니요, 양력으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24년 10월 4일이요. 아들이죠? 네. 아들인데 딸 같은 아들이다. 애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셔야 될 게 본인은 애교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사실 이혼수가 들어왔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 남편은 떠받들어줘야 되고 애교를 살랑살랑 떨면서 끼를 떨어야 집에 빨리 들어온다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런 사주가 못 되다 보니까는 어찌 보면 이 아들이 딸같이 애교를 떨면서 아빠한테 막 이쁨 받으라는 사주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복덩이로서 들어온 건 맞습니다. 허나 아셔야 될 게 본인 사주에는요, 사실 아들밖에 안 태어나는 건 맞지만 딸이 귀하다 소리는 있지만 딸이 보이긴 합니다. 사실 하나 더 가지면 딸이라는 소리는 나오거든요. 내년에 본인이 애 임신 소식이 또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내년에 하나 더 받는 것도 나쁘진 않다 소리가 나옵니다. 사실 아기가 없으면 본인 아셔야 될 게 좀 변덕이 지랄 맞다 보니까 이혼을 할까 뭐 할까, 조금만 남편이 뭐 잘못한 것만 보이면은 이혼부터 할 생각을 해요. 끊어낼 생각을. 보통은 조금 잘못을 하면 저걸 어떻게 고치게 해가지고 같이 앞으로 살아갈까 행복할까를 그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혼해야 되겠다 이러고 먼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끝을 보고서 움직이는데, 본인도 아셔야 될 게 돼지띠의 특징인 자식을 낳고 나면은 책임감이 생기면서 이혼하려고 안 한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풀이가 됩니다. 그 시기를 따졌을 때 우리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양력으로 3월에서 4월 달에 조금 건강수가 좋아진다 소리가 있거든요. 그때는 아이를 가져도 괜찮다 소리가 나오니까는 그때 가지시면 딸을 낳을 수 있는 형국이다라고 좀 풀이가 됩니다. 혹시 하나 더 가질 생각은? 지금은 없죠. 지치기도 하고 남편이 솔직히 잘해주지도 않았잖아요. 임신했을 때도 자기 놀 거 다 놀고, 아내는 우울증 와가지고 피곤해서 힘들어서 죽겠는데 남편은 알아주지도 않고 깐쪽대기나 하고 뭐가 아파 남들 다 하는 임신 너만 했냐는 식으로 반응 보이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 섭섭했다 소리는 있어요. 근데 이 남편도 집안 환경 자체가 화목한 환경에서 자라지가 않다 보니까 아빠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다 소리는 있는데, 이 분이 착한 건 사실이에요. 바람 피는 수준도 못 돼요. 본인만 본단 말이에요. 오히려 바람을 펴도 본인이 펴요. 본인이 변덕을 부리고 본인이 끼가 많고 본인이 친구들을 밤만 되면 만나고 싶고 막 놀러 다니고 싶어서 나간다 소리가 있어서 남편분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남편은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좀 가르친다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어떨까? 그래도 시킨 거에 있어서는 잘해요. 문제는 시킨 것만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답답한 거야. 야, 너 시킨 것만 하냐? 야, 눈 요정만 하면 왜 이렇게 몰라? 모르죠. 근데 알려주면 잘해요. 왜냐? 모른다라는 건 그만큼 순수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몸으로 때우는 건 잘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집안일이라든가 그런 거 시키면은 잘하니까 그런 거 좀 시키면서 좀 가르치면서 가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들고, 남편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자식에 대한 애착심이 더 있는 건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아빠의 역할을 해보고 싶고 가정을 제대로 꾸리고 싶고, 그리고 이 남편분만 봤을 때 본인을 너무 아끼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례자님을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아이를 하나 정도는 더 낳고 싶다 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만 있으니까는 마치 본인 편이 없어서 본인이 조금 쓸쓸해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딸을 낳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남편분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년에 가지시면 딸이 꼭 나온다 소리가 있고 저희 삼신할머니께서도 도와주신다 소리가 나오니까 딸 하나 낳아보시는 건 어때요?